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는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는 새벽부터 아주 바쁜 하루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대4로 김문수가 앞섰는데,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1차 경선에 이어서 2차 경선에서도 장동혁을 선택했다. 앞으로 장동혁과 소위 정청래의 대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청래는 종속 변수입니다. 이재명이죠. 결국은 집권 초이기도 하고, 이 민주당의 중심은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중심이다. 이제 장동혁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대결의 전장터는 어디냐? 지지율입니다. 이 국민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어느 쪽이 이제 앞서게 되느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국, 윤미향 이 사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가장 깜짝 놀란 것이죠.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것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재명이 재판을 다시 받고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장동혁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이게 정말 장동혁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영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장동혁 체제가 위험하냐라는 것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춤하는 모습,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폭락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폭락세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브리 리서치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 에브리 리서치는 20일 단위로 3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국 윤미향 사면을 비롯해서 에브리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23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3주 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 45.6%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45.6%였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50.9%였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50%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든 크로스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주 전과 비교를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10.3%포인트 폭락했고,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11.6%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번 이 여론조사 에브리 리서치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고, 또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가 선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40.4%, 국민의힘 39.3%입니다.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골든크로스에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일 전과 비교해서 민주당은 8.8%포인트 폭락했고, 국민의힘은 무려 12.3%포인트 폭등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의 지지율 이 폭락 폭등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8.8% 하락, 국민의힘은 12.3% 상승입니다.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대입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4.2%의 절반 수준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역시 이재명이 이제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5가지 재판을 중단시킨 것, 이것이 가장 컸고, 인사라든지 인사 참사 이런 것들은 배경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가장 큰 것이 이번 달 들어서는 이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이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앞서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에 임박했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 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앞서기 시작했다. 잘못하고 있다가 50%를 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여서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 있다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폭등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동혁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도 선전했고 김문수 후보도 덕담을 했습니다. 장동혁 중심으로 해서 당이 똘똘 뭉치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 장동혁도 첫 일성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장동혁을 선택한 것은 역시 젊고 선명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하고 당내 이 내부 총질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그래야 뭐 진정한 단일 대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장동혁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동혁이 지금까지는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때 장동혁이 한 약속들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해져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지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앞서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골든크로스, 에브리 리서치에 의하면 골든크로스가 됐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40% 선도 무너지게 되면 30%로 무너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의 단일대오, 또 장동혁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을 이번 당대표로 만든 것은 뭐 누가 뭐래도 당원들이고 강성 당원들이고 또 보수 유튜브였습니다. 강성 당원들, 보수 유튜브, 뭐 윤어게인, 전환길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당내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이 단일 대우를 구축하더라도 당 밖으로 이재명과 정청래와 싸우는 데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장동혁이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정치 경력이 많지 않고 장동혁 뒤에 소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의원들이 붙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과의 거리 조정,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국민들의 여론조사 지지율로 봤을 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다가 주춤하는 이 모양새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장은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지 않겠느냐,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요, 이게 말 그대로 굴욕 외교였습니다. 전혀 제대로 된 의전도 받지를 못하고 뭐 전부 쇠쇠식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부하는 이것 이외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도 모두 연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모든 걸 겉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재명도 국방비를 대폭 올리겠다라는 것 이외에 정확한 지금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의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의 협상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봐서도 이 협상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협상에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또 미군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숙청 아니냐, 이게 혁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대형 사고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아부, 굴욕 외교로 인해서 대형 사고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점수를 깎아먹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저런 정치 보복, 인권 탄압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해질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소폭이지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이 청구서가 날아들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했는지 이게 관세 협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에서 뭐 그렇게 지금 주춤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잔치 무대입니다. 야당이 뭐 주인공이 되는 무대죠. 이 정기국회를 통해서 또 이재명 국정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검의 정치 보복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연말까지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이재명의 지지율을 30%까지 이렇게 폭락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장동혁 지도체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이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동혁의 리더십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전당대회에서 한 약속은 모두 지켜야겠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또 새로운 이 이재명과 정청래 맞서 싸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